3.8%고 저희가 1,000억을 하는데 한 분도 손해보신 분이 없으세요. 이게 왜 0%냐? 저희가 투자했던 사례들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실제 사례를 좀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에다 쓸 때 여기 밑에다가 1,000억 부실률 0%인 이유를 적었거든요. 진짜거든요. 저희가 1,000억을 하는데 한 분도 손해보신 분이 없으세요. 실제로 만약에 1원 하나라도 손해보신 분이 있거나 위험해진 사례가 있었으면은 제가 이렇게 라이브로 이런 걸 진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진짜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부실률이 0%인지 이것도 제가 책에 담아놨거든요. 그 내용 좀 간단하게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금융월세를 이해하기 전에 채권이라는 걸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채권이라는 게 이런 거지 않습니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 이게 채권인 거죠. 그리고 채권은 크게 국채, 그리고 회사채, 사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사채는 또 무담보 신용채권, 담보채권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담보채권은 아파트 이외에 담보물을 갖고 있는 담보채권이 있고요. 또 아파트를 담보로 갖고 있는 아파트 담보채권이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금융월세를 제공하는 GPL 채권은 바로 이 아파트 담보채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GPL 채권은 어디서 하는 건가? 보통 우리가 국채랑 회사채 이런 거 투자할 때는요,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를 많이 하게 되시죠. 이런 아파트 담보채권, GPL 채권은 대부법인을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이건 짧게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아파트 담보채권, GPL 채권 투자의 개요는 이제 여윳돈이 있으신 분들이 대부법인에게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대부법인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내보내고 이렇게 원리금 상환을 받아서 원리금을 돌려드리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돈 빌려간 사람이 돈 못 갚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이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이제 아파트를 우량한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받고 근저당권 설정하고 이제 투자자분들은 질권 설정을 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질권이 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채무자가 채무 상환을 하지 않게 되면 당연히 그걸 담보물을 경매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겠죠. 낙찰금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 낙찰금을 1순위로 받아가시는 분이 질권자고, 남은 게 있으면 대부법인이 받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이자가 3.8%고 담보 비율은 LTV 65%만 인정을 하고 있다. 원래는 저희가 상승장 때는 75%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시장이 그때랑은 다르죠. 그래서 당연히 서울 기준으로 65%입니다. 경기도는 60%로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되고 있는 게 GPL 채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게 왜 0%냐? 아니, 담보가 있어도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면 손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실제로 저희가 투자했던 사례들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네이버 카페에 저희가 이렇게 투자하는 건들을 다 물건을 올려놓게 되거든요. 여러분 얼마든지 들어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작년 12월에 진행되었던 GPL 사례들 현재 어떻게 돼 있나,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지금 위험한가 안 위험한가, 이거 같이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인천 지금 말 많았지 않습니까? 인천에 입주 물량 많아서 집값 떨어진다. 기사에 그런 거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때 당시에 KB 시세가 4억 7,500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KB 시세, 이게 11월 11일 업데이트된 내용이 최근 겁니다. 지금 KB 시세가 4억 6,500이에요. 그렇게 많이 안 빠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실거래가도 보시면요, 4억 3천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2층입니다. 2층 뭔지 아시죠? 흔히 못난이 층이라고 얘기를 하죠. 싸게 팔리는 층이죠. 1년 전에 4억 7천인 KB 시세에서 저희가 대출이 나갔는데 이게 지금도 사실 기사에서 보는 거랑 그렇게 다릅니다. 4억 6천인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75% LTV를 얘기를 하지만 75%가 한동 거지 꽉 채우지 않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68%가 나갔고요. 이분이 만약에 12월 달에 돈을 안 갚으신다, 한 달 남았잖아요. 한 달 남았는데 12월 때 돈을 안 갚으시게 되면 저희는 경매를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저희는 이 4억 6천짜리 물건이 3억 2천 이하로 경매가 돼야지만 이제 손실을 보게 되는데, 경매에서 일반 아파트가 4억 6천짜리가 3억 2천 되는 거는 그렇게 녹록치 않은 일이죠. 그런 일이 잘 생기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거 다른 물건이에요. 수원도 여러분 아시죠? 수원, 화성 이런 데 집값 많이 빠졌다고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 저희가 진행할 때 KB 시세가 6억 7천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빠지긴 했어요. 5억 7천입니다.
5억 7천이고 최근 실거래가는 보니까 5억 9천이에요. 자, 이런 상태인데 저희가 대출 나간 건 3억 5천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12월 달에 요 해당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신 분께서 돈을 상환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저희는 요거를 경매로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게 행정적인 절차니까. 그러면 5억 7천짜리 아파트가 3억 5천 이하로 낙찰이 되게 되면 뭐 일부 손실 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개인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건 경기도 하남입니다. 하남에 있는 건데 이때 당시에 시세가 8억 7천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8억 7천인 거고요. 실거래가는 좀 더 낮죠. 실거래가는 7억 6천입니다. 그러면 요게 KB 시세가 아니라 그냥 실거래라고만 한번 봐볼게요. 실거래가 7억 6천인데 이분 또한 마찬가지로 채무 불이행을 하시게 되면 저희는 경매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4억 6천에 대출이 나간 거거든요. 그러면 7억 6천짜리가 4억 6천 밑으로 떨어져야 이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건데, 자,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판단은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뭐 야, 7억 6천이어도 경매 가면 4억도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뭐 사람마다 판단은 다른 거니까. 그래서 저는 더 이상 판단하지 않고 일단 저희는 이런 상태다 라는 걸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LTV를 75%를 했는데 지금은 제가 65%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진행하는 거는 1년 안에 35% 이상이 하락해야 이제 손실이 나는 게 GPL 채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집값이 안 빠진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1년 안에 35%가 빠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35%뭐 빠질 수는 있겠죠. 네,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1년 만에 빠지는 거는 그렇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주장은 우리가 막 할 수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어려운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입장을 보면 조금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겠는데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도 상당 기간 하향 안정화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값을 올리겠다가 아니라 떨어지는 거는 오케이, 그럴 수 있어. 왜냐하면 지금 집값이 비싸니까. 근데 천천히 떨어지게 할 거야 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런 입장으로 인해서 나오는 이제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규제 해제가 최근에 있었죠. 그동안 저희들은요, 매물이 쌓이고 있다 이런 기사만 많이 봤었잖아요. 근데 이제 규제 해제로 인해서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뭐 규제했으니까 집값 안 떨어집니다 이 얘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정부가 원하는 대로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것,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이게 1년 만에 35%가 폭락한다? 이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실제로 부실채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NPL 업체들은 아직도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우리한테 팔아라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근데 저는 안 팔 겁니다. 왜 안 파냐? 부실채권 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경매를 진행을 한다는 얘기인 거고요. 경매 기간 동안에 연체 이자를 붙여서 더 수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저희 고객분 연체 경매 들어간 게 지금 한 건이 있는데 그 건 같은 경우 투자하셨던 분들이 연 8% 계산돼서 이자를 받으시다가 지금 10%로 이자를 받고 계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를 들어 한 달에 뭐 50만 원 받고 있으시던 분들이 이제는 뭐 한 58만 원 이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 없이. 그러니까 편하죠. 이거를 굳이 남들한테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굳이 팔 생각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고객분들께서 이거 지금 바로 현금화하고 싶다 그러면 또 NPL 업체에 파는 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닌 거죠. 오늘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벽돌을 들고 있어서 널 안아줄 수가 없어. 근데 벽돌을 내려놓으면 널 키울 수가 없어. 이게 그동안 우리 선배 세대 분들께서 또는 지금의 자녀를 키우는 분들께서 다 겪고 있는 일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젊어서 열심히 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랬다 치자. 근데 이제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들고 이제 은퇴할 무렵이 됐을 때 은퇴할 무렵에도 벽돌을 드느라 손주를 볼 수 없으면 너무나 슬픈 일이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셨던 분들이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사셨던 결과물로 인해서 편하게 벽돌을 들지 않을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데 그 수단이라는 거는 매월 내가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갖추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그냥 단순하게 연 8% 이자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해드리는 거, 뭐 그런 걸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네 선배님들이 또는 저도 이제 그런 시기가 될 텐데 열심히 사셨던 분들이 그 열심히 살았던 결과물로 인해서 편안하게 살아가시면서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좀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에 저희가 기여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저희 GPL 사업부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일에 저희가 하는 일이 조금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 많은 구성원분들이 다 같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잘하는지 지켜봐 주시고 또 저희들의 노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저희 센터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